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43만 시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상 만약 계속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85조에 의해 모두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5조에 의해 의원님들이 토론을 할 때 뒤에서 야유하거나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모두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퇴장은 우리 기자들,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빼놓고는 모두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야유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도 나오면 무조건 퇴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 계류 중으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3회이고 직권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 군자 105 신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 군자 105 신도시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용지 인계인수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자개발과장 박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협의를 모두 의원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었으면 갈등 없이 축제석의 의회 행정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규 의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군자 105 신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 발표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제안서를 제출하여 전국 9개 지자체의 경쟁석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2회, 부서 합의서 2회, 그리고 매주 2회 약 12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갖고 합의가 이루어져 2013년 4월 3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8월 7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라가 선정되어 2013년 10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 협약서 초안이 마련되어 사업 협약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 군자 105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인계인수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9월 11일에 체결한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2,600억 원을 우리 시에 투자했으나 LH 통합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및 LH 재정난으로 인한 투자금 약 1,700억 원을 추가 납입이 어려워 공동시행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협약서 구조적 법률적 문제를 해소를 위한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와 LH는 그간 공동 실무회의를 20차례를 통해 공동 시행 협약서를 공동 주택 용지 인수 인계 협약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LH는 2009년 체결된 공동 시행 협약서를 공동 주택 용지 인수 인계 협약으로 변경하면서 LH의 공동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LH 기투입금에 대한 협력 상한을 확정하고 자금 조달 비용은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현물 상하로 인수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LH 자체 건설, 민간 매각 및 공공민간 공동 사업 추진 등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명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쉬운 군자 배구 신도시 지역 특사 사업 협약 동안과 공동주택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 동안을 참고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자 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군자 개발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토론은 자유롭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그 자리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희 의원입니다. 예, 군자 105 신도시 내 우리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유치 문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흥의 100년을 볼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인 거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동의안에 올라온 안건이 한라건설과 우리 시흥시 간의 사업협약 동의안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군자 105 신도시 27만 평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27만 평의 내용들이 다 서울대를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은 서울대가 빠져 있습니다. 시흥시와 한라건설 간의 사업 협약이고, 우리가 이제 서울대를 유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서울대가 오는 거 찬성이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 1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대다운 서울대가 와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와 그다음에 서울대학 병원은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찬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온 상태에서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협약 체결 이 동의안에 서울대의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이 협약 내용에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반대 안 합니다. 그냥 찬성하고 환영하죠. 근데 사업협약 체결서 내용에 보면은 하나의 계획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확정적인 확답이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준 서울대학교 입장 답변서라는 걸 주셨는데, 그거 쭉 보면요. 작년도 2013년도 국회 답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오현청 총장이 이제 국정감사시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다 나온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어떤 특정 학년 또 어떠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문구는 뭐냐면요. 그냥 일반 베드타운이 아닌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의무형 기숙형 대학입니다. 왜 그거를 원하냐면요. 만에 하나 서울대학교 학생 1학년이면 1학년 학생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 시흥 캠퍼스로 와라. 그러면 희망 안 하면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흥 캠퍼스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형 기숙형 RC는 반드시 유치돼야 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우리가 지금 병원 입장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보면요,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시설 건물과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의료 장비, 그다음에 초기 그 운영 자금, 이 모든 게 우리 그 시흥에서 추구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 SPC가 개발 이익을 만들고, 그 개발 이익으로 서울대 병원 건물 지어주고, 서울대 그 병원에 들어갈 의료 장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초기 비용 대줄 때 올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보고서를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 서울대학교 본부에 그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수백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초기 그 이제 그 운영할 그 의료 장비가 900억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900억. 그다음에 초기 운영 자금 200억. 이걸 다 합치다 보면요,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한라건설이 제시한 이 사업 협약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뭐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들여서 병원 건물 짓고 의료 장비 구입해 갖고 우리 시흥에 올 수 있겠나, 이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사업 협약 체결 이거를 통과시켜 준다는 게 약간 우리는 지금 순서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협약안도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서를 체결 안 하는 거는, 우리가 공모 절차는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입찰자 우선 협상대가 한라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씨는 어떻게 지금 구상을 잡고 있냐면은, 지금 부속 3차 부속 합의를 체결할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현재의 공모 협상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직접 이번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속 합의를 통해서 서울대, 한라, 우리 시흥시가 삼각격의 협상이 이거를 전부 다 동의한다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대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지금 그 병원은 지금 뭐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본부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자꾸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별도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그 내용하신 것도 우리가 본부에서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고, 그거는 뭐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조건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하게 지금 협의를 많은 그 협상 단계가 와 있고, 지금 그 완료 시점은 우리가 실시 협약을 합니다. 그게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는 병원 그 계획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협약 전에. 그래서 그 한라에서도 그것이 없으면은 분양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압박을 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문제는 그 실시 협약 될 때 다 해결될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그 단계 이후에 우리가 실시 협약을 사업 협약을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라라는 SPC 구성을 한다든지
또 그 예산을 모은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협약을 해야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근거가 돼서 그 SPC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3,000억은 확정돼서 주고 1,500은 이제 분양 그거를 관계해서 주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실시 협약 때는 모든 그 해소점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 우려하는 거는요. 지금 그 한라건설과의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이 체결되면 한 달 이내에 그 SPC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 특수목적 법인이죠. 그럼 SPC가 구성되면 우리 시흥시는 SPC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군자 105 신도시 진짜 감정가 400만 원 이상 되는 땅을 83만 원에 SP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400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싸라기 땅을 갖다가 83만 원에 땅을 먼저 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SPC가 구성된 후 8개월 이내에 그 이제 서울대, 우리 시흥시, 한라건, 저기 SPC 이 3자 간에 이제 그 실시 협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가 지금 온다는 시설 이런 게 다 하나의 계획이고 가정이란 말이죠. 확정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만에 하나 그 후에 8개월 그 이내에 이제 체결될 그 어떤 실시 협약에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빠진다면은 안타까운 벌써 토지 매매는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확정적인 공신력인 그 답변을 듣고 이 사업 협약도 체결돼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저기 우리가 지금 그 이런 협약안을 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가정인데 그 서울대 병원하고 뭐 잘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잘 되고 있다는 그 보고 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서울대 병원 측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떠한 그 믿을 만한 어떠한 그 신뢰성 있는 그런 그 서울대 병원 관계자나 아니면 책임자로부터 뭐 듣는다든가 아니면 공문을 받는다든가 그 뭔가 그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의 계획이고 가정이면 그리고 또 서울대가 또 하는 그 공식적인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그 답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추진 문제는 가변성이 있다. 그리고 실시 협약이 체결된 후에 4, 5년 후에나 이 시흥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다. 근데 그 4, 5년 동안 무수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무수한 그 가변성이 있다. 뭐 이런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대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도 한 4, 5년 동안 온다고 했던 시설이 또 안 올 수도 있고 안 온다고 했던 시설이 올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유치한다고 했던 시설들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변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서울대 그 빠져나갈 구멍 주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확정적인 그 공신력 있는 서울대 답변 받은 다음에 이거 처리하자 이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성실한 답변과 부연 설명을 위해서 답변은 그 미래도시 사업단장이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후의 답변은 미래도시 개발 사업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그 답변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업무를 쭉 추진했었는데요.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성공담에는 뭐 남의 성공담에는 흥미를 못 느낍니다. 자기의 성공담만 흥미를 느끼는 부분인데 성공을 하려면 남의 성공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쭉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하더라도 또 혹시 그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또 뭐 거기에 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원 의원 뭐 말씀하신 병원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병원 서울대 연건 캠퍼스 적자 나고 있습니다.
600억 올려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적자난다고 서울대 병원을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분당병원은 지금 흑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도 특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금 그 건강검진센터 이런 부분은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 프로그램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아까 금액에 말씀드린 부분은 병상당 하나 하는데 2억 정도 듭니다. 그게 전체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최고로 잘 지으면 3억 정도 든답니다. 그럼 500병상이면 2억이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면은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 짓고 기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정왕동에 그 기독병원을 짓는 계획에 보더라도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병상당 2억이면은 전체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0억이라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 저희가 500병상 지어도 1000억이면 모든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뭐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돈이 마련해주고 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실시설계 다 해놓고 돈을 맞춰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천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업자한테 협약을 해줘야지만 8개월 동안 그거 만들고 뭐뭐 들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해주시게 되면 사업 못합니다. 뭐 저기 한라든 누구든 우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 뭘 지금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시면 다음번에 의회에서 동의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의원님 동의해서 확인서 써줄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동의해주겠다 확인서 써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8개월 후에 가서 그런 부분을 다시 사업 실시협약할 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토론회에서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1순위가 병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 캠퍼스 나왔고, 뭐 초등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RC 나왔습니다. 4개. 그럼 뭐 다 반영해서 저기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 오고 처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 온다고 그럴 때 기숙사 온다고 반대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명해서 기숙사가 아닙니다. RC입니다. 기숙형 캠퍼스입니다. 그랬더만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찌꺼만 와서는 RC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큰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 관련 시설, 병원 시설, 기타 시설 계속해서 한라가 사업 제안했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서울대 마스터 플랜이나 우리가 지금 사업 협약했던 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협약서 29조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실시 협약이 돼야지만 이행 고정금을 1%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SP에서 구성해지는 것만 이제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습니다. 실시 협약까지. 그리고 시가 왜 저기 필요 없는 시설을 여기 들여가지고 지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아무리 시장이 하라도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도 좀 넓게 사려 깊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 의원 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조원희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그 답변 보면은요, 그 병원 그 의료 장비하고 그다음에 병원 그 건물 시설을 500병상 정도 하는데 1000억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서울대 병원 그 관계자가 서울대 본부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의료 장비만 9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무슨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의료 장비만 9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예, 예. 또 초기 운영 자금 한 200억 들어가고요. 예, 예. 요거는 병원 그 건물 그 시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병원 지금 그 건물 900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장비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900억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 관계자가 서울대학교 본부에 그 보고하고 그 보고한 그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보고서가 297억 적자 난다는 부분은 서울의 보람의 병원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흥병원은 거기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지 아니, 그래서요. 지금 시흥병원을 가지고 검토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500병상을 시흥 근데 지역에- 시흥병원 검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요. 시흥에 유치했을 때 한 그 296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제 그 나왔잖아요. 그 적자폭이 네. 그게 아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뭐 허위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니, 그럼 의원님 다른 보고서는 거의 안 믿으시면 그 보고서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절친 그 믿으십니까? 보고서에 보면은 의료 장비만 900억이 나와 있는데 그 국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료 장비 그러니까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독병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만드는 아니 거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병상당 2억 들게 돼 그 있습니다. 보고서가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본부로 제출하고 서울대 본부는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분이 말씀드린 그러니까 보라매 병원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한 거지 시흥병원이 개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업성 분석을 합니까? 지금 나오지 아니, 않았다니까요. 거기 보고서의 부분이요. 시흥에 아니, 그러니까 시흥 캠퍼스가 시흥에 이렇게 서울대 병원을 유치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명시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나니까 적자 안 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부분이 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견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찬성 의견이 있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복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특성화 사업 사업 체결 동의안을 놓고 저희가 대치 중인데요. 이 지역의 동의안 자체의 그 모티브는 지금 한라건설이 내놓은 사업 계획서에 의거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사업 계획서는 시흥시와 한라건설 그리고 서울대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서울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회를 통과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그게 만약에 작년부터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부터 3차 부속 합의서 할 때 이러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울대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이름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서울대도 그 사업 계획서 안에는 자신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반영되기를 바랬고 시흥시도 이 체결안에는 시흥시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3자가 협의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저희는 뭐 당연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는 이익을 많이 봐달라고 그러시고 저희는 땅값을 많이 봐달라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한라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 안에 그 지금의 논쟁이 되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와 서울대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 병원이 건설되는 걸로 건설 도입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사업해박 28조 2항을 보시면요. 그게 서울대학교 2011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하고 한라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교육, 연구, 의료, 부대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 안에는 확정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확정 지원금은 대략 3천억이지요. 네, 고부 사업은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3천억을 한라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천억 외에 손익 연동금을 계산을 해서 1,500억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3천억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레지던셜 칼리지를 그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옵니까? 거기 뭐 그저께 의원님들한테 갔습니다만 뭐 강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병원, 뭐 캠퍼스, 교직원 아파트 이렇게 큰 부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대 시설은 계속적으로 가면서 2025년까지 단계별로 한라가 사업도 202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1단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8만 5천 평 안에 그 RC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병원이 이 1단계 안에 들어있고 그 규모가 3천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병원에 대한 금액은 대략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단계 1차에는 보면은 한 100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건 이제 설계비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부 그 사업계에서 보시면 100억 가지고 어떻게 집 짓겠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1차 한라에서 제안한 게 1단계 1차에 100억인데 저희가 이제 CC해박 체결하기 전에 계속 논의하면서
단계별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1,000억 정도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1,1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들끼리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협의해낸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흥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협약서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흥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 양해각서 체결할 시부터 RC란 개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큰 골격이 계속 지금 오늘 사업협약서까지 2009년 MOU 체결한 거를 쭉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그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사업 협약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면 본 계약을 하고 본 계약 이후에 SPC 설립을 하고 그 전에 또 서울대와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서울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 내부적으로는 2월 14일자로 이 그 사업 협약에 대해서는 내부 동의를 받은 겁니다. 동의라면 뭐 보고를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오늘 사업 협약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한라와 서울대, 저희하고 서울대가 바로 3차 부속 합의서와 사업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략 8개월 이후에 대한 실시 협약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1일 나온 토론에서 대략 그 공론조사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그 질문하겠습니다. 공론조사에서 서울대 유치를 찬성하는 대략 몇 샘플 정도 하셨죠, 그때? 보통 저희가 300인 했었는데 실제 온 거는 한 165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165샘플에서 서울대 유치를 갖다 희망하는 게 대략 몇 % 정도 나왔습니까?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99%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의 대부분들은 서울대 유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그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서 실시협약 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그 중에서 시민들의 68% 정도가 그러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도입 시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회가 서울대나 한라건설에 저희가 압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부속 합의서가 아니라 저희 의회가 부대 의견으로 넣을 겁니다. 넣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시협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그 시민 토론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거기 나온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실시 협약 체결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 집행부에 건의드릴 것은요. 서울대 유치의 효과가 그 한 지역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정왕동에 비해서 연성권이나 신청권에는 그 서울대 유치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흥 100년의 미래를 걸고 하는 서울대 유치 사업이 연성권이나 신청권에 고르게 시흥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울대학교도 그거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교든지 간에 처음에 신설대학교 입학할 때도 뭐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점 졸업할 때는 3개 생기고 4개 생기고 몇 년 지나면 몇 개 생깁니다. 직객시설이 많다 보면 이게 파생효과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일부 그 병원, 센트럴병원이나 뭐 이 시화병원 이런 부분이 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대가 먼저 저희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에 골고루 파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관악구 신림동 같은 관악구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하는 관악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 프로그램이 1,1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울대가 105 신도시에 정착을 하고
그 모든 프로그램, 서울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진 모든 프로그램이 시흥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그리고 서울대의 그 노력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부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1단계는 개방 절차를 밟고 있고 2단계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연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2단계 공모 사업에 서울대가 가스안전공사를 이용하는 가스안전공사를 이용한 시민 프로그램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센터, 국책연구센터도 한 7개 정도가 저희하고 들어와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울대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시흥시가 지금 뭐 말로만 100년 하는데 100년 후에 과연 뭐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넘겨줬는 여부는 역사가 판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유치 문제는 저희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시흥시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사업을 얼마만큼 성공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최대의 이익을 시흥의 균형 발전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물론 저희 의원들은 시흥시의 이익에 한치의 손해도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군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불미스럽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 시민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보인 것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그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지금 그 기본 협약서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 서울대 오연청 총장이 우리 그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신캠퍼스 최초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관악 캠퍼스나 연구원 캠퍼스에 있는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1학년 신입생의 의무 기숙을 전제로 한 거주형 대학, 레지던트 칼릿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 협약서에 보면은 지금 왜 그 기본 협약서에 왜 서울대는 빼고 우리가 굳이 하려고만 둘이서 하냐? 이거는 결혼 전에 신부 없는 지금 그 부모끼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서울대가 우리 그 지금 협의를 같이 안 하면은 나중에 서울대가 참여하면 아무 우리가 제지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그 의원들이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되고 민주당 의원이 인원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거는 오산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그 의원들을 하고 우리 시장하고 한번 의견 개진이나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서울대가 이 중체대한 일을 지금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었고 이걸 오늘 통과시켜달라. 국장님. 예. 오늘 이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원초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하기도 좀 그런데요.
뭐 저는 한 번도 이게 의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주리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건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서울대학교 총장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결정된 게 아니걸랑요. 진행형입니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이러면 어디를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변동의 여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거예요. 변동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줬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우리 시와 그 건설회사하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여기 기본 협약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건설회사 우리 시흥시.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 12월 23일 기본 협약서 보면 서로의 책임과 의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서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사업협약이라는 건 한라한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자의 지위를 주는 사업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서울대하고 3자 부속 합의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시에 체결한다니까 의원님께서 그게 불안하시면 부속 합의서 내용이 저희 그 안건에도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그 제동장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일하는 게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우리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 서류 하나 종이 쪽지 하나 갖다 주고 서울대가 온다. 그러면 서울대가 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정말 우리 시가 서울대가 와서 정말 그 안에 내용이 충실해야만 우리 시도 살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저 김윤식 시장께서 기자회견했죠. 예? 뭐 서울대 공식 입장 서울대 기숙형 대학이 온다. 뭐 병원이 500병상 되는 병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뭐 이렇다 할 공식 입장 표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도 서울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쭉 뽑아보니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저 이거 언론에 서울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울대 내부에서도 저희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시흥시가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보도자료 냈을 때 거기 공보기는 법대가 엄청 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그 책임을 분명히 저희한테 물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동의가 됐기 무언의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6일 날, 25일 날, 우리 그 미래사업단 서울대 그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서울대와 우리 시흥시와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 그런 그 자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26일 날 개회하기 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지금 저한테 직접 안 그래서 해가지고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조 2,5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지금 그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기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그 시민 토론회 그 토론회도 보면은 지금 그 사회 갈등 연구소에서 그 주관을 했죠. 용역을 줘서. 예. 그럼 그 사회 갈등 연구소부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은 그 우리 그 조원희 의원이 그 안에 있다가 사퇴까지 하면서까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아무리 하더라도 또 결론적 한번 소통 부족이라고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설명드리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진했다면 앞으로 진행 과정 더 투명하고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민 토론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한 번도 시에서 개입한 적도 없고, 저희 뭐 시장님께서도 한 번도 거기 오신 적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 갈등관리연구소가 우리나라에 그 4군데밖에 없는데요. 가장 민간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 국장님, 거기에 꼭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사이드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이 2014년도에 개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근데 개교 됐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걸 지금 2017년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지금 또 딜레이 시켰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어요. 선거 때만, 그러니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서울대학교 거론해갖고 말이야, 무슨 사고국물 그 우려내듯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행부에서 정말 의원들을 설득해서 오늘 이 기본 합의서가 통과가 되려면은 뭔가 의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다가 지금 이거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도 우리 그 조원희 의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중차대한 그 우리 시로 봐서는 중차대한 겁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모든 협약이나 의논들이 다 숙성이 돼갖고 서로가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공감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해야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서울대는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기분 좋게 오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뭐 100이면 100 다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어느 게 대성적으로 우리 시에 더 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찬성 의견이 있는 의원님을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그 시민협의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협의회 이제 그 토론 조정위원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국장님, 그 시민협의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구성했죠? 시민토론조정협의회 10명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지역의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는 남북권, 북부권 해가지고 10명씩 추첨을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 40명인데 10명은 우리 시에 있는 갈등관리조례에 근거해서 10명을 만들었고 의회에서도 다 그거 공평하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에 대해서도 사실 그 내부의 협의 10명의 어떤 의견들을 다 받아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출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지명이라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있다 치고 20명 공모는 어떤 절차를 거쳤죠? 20명 공모 절차는 저희가 뭐 프랭카드나 이런 것에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탁구공을 집어넣어서 지금 토론조정위원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현수막을 내가 볼 때 100여 장 이상 붙였던 것 같은데 100여 붙였습니다. 100여 장 이상 붙이고 거기에 참여한 120명 정도의 그 시민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공모를 했던 사람들을 공정하게 추첨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언론에 의하면은 시민협의회가 들러리다 이러는데 이 40명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 자리에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 4차례 정도, 5차례, 총 5차례 정도 했었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 5시간씩 걸렸습니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협의회 위원들을 갖다가 들러리니 이걸 갖다 폄하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정말 우리 시의 어떤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21일 날 했던 시민 토론회에
다 집행부의 입장들이 다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토론 많이 나왔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많이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민협의회 이런 우려 속에서 시민협의회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면 기자회견도 하고요. 조속한 시의회 어떤 통과를 갖다 염원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한시도 미룰 문제도 아니고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사실 여기 SK 호반 입주 예정자, 우리 미래의 시흥 시민들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양반들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행정소송이라도 하겠다. 사기 분양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들어오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명백한 생존권,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고 서울대가 온다는 시흥시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런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처리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협의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병가보고서에 했던 시민의 의견이나 도입시설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병원이나 RC 이런 것들이 제때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서 좀 반영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들 오늘 이 사업협약가 동의안 조속히 좀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입니다. 질의보다도 하여튼 새누리당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5대 명무대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대 유치를 명무대 특위에서 확정을 하셨고 여기 지금 방청석에도 계시지만 같이 했던 동료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명무대 특위에서 서울대 유치를 확정을 했고 그리고 서울대와 우리 시장님 이제 MOU를 맺은 상태에서 이제 특위 활동을 접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신문협상단이라고 시흥시 2분, 경기도 2분, LH 2분, 서울대 2분 이렇게 8분이서 신문협상단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가장 지금 관건이 되고 궁금한 건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서울대 관계자는 시흥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걸로 서울대 크나큰 그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고 서울대 의료연구센터를 같이 이렇게 시흥에 넣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서울대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그 답변 보세요. 예, 지금 장재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지금 논의했던 부분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부분도 지금 이제 3천억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고 지금 병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흥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가 최소화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고 있으면 그 내용을 8개월 후에 다 담아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지 큰 원칙 자체가 지금 그때 하신 이후에 변경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제안을 한 거지 우리 시가 꼭 서울대병원 유치하자 그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울대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명무대 특위에 서울대를 유치를 확정지을 당시에도 뭐냐면 서울대 어느 결정이 총장 한 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교수회의에서 버스 2대 분량으로 이렇게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군자배구 신도시
다 이렇게 순찰하셨고 그 주변 일들 다 이제 다 돌아보신 거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그 서울대 총장 한 분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다래 가지고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당시에도 우리 이제 단장님, 과장님으로 이제 서울대를 많이 방문하셨고 같이 가장 고생활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그러니까 서울대가 총장 한 분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수협의 내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예, 그 서울대는 뭐 학사위원회, 평의원회가 가장 큰 두 가지 거기고 그 다음에 법인이 됐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를 통과하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협약은 그 절차를 지금 다 거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서울대에서 자기네들은 사업협약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을 다 마쳤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제 생각으로 하여튼 5대 때 저희가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뭐 현실에 와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때와 지금의 그 의회의 양상은 너무 틀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 단장님의 답변도 크게 뭐 이렇게 뭐 차질이 생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해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26일 날 상임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날 저희 도시환경위원들은 의회에 나와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역시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의가 충분히 도시환경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됐나 싶지만 저 6대 의원 출발하면서 이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서울대 관계자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주민 친구래요. 친구인데 자기는 7층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이쪽 시흥으로 간다고 자기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안에 관악구 서울대 안에 기숙사를 조그만하게 늘리는 것도 거기 신림동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해라. 왜 시흥시는 이렇게 서울대를 유치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생존권에 달려있다 신림동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경제적인 여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흥 시민이라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서울대 유치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서울대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서울대가 여기에 올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철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아까 해주시기 우리 김영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번 협상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뭐 선고용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사항을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협상안이 좀 진작에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왜 지금에 했어야 되는지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동의안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말씀을 굳이 드리라면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대 관련해서 SK나 호반 2,856세대를 벌써 분양을 했던 상태고 그 입주 예정자들은 당연히 서울대가 오는 부분 알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시흥시가 그거는 지금
동의안을 하달라는 강요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 그러니까 협상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한라하고 저희하고 일단 법적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공모 사업에서 협상 대상을 했는데 저희의 불찰로 이게 사업 협약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기본 협약서에 서울대학교하고도 저희가 책임과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도 저희가 또 그만한 저희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꼭 오늘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되고 다다음 달에 되고 된다 그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럼 그건 오늘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점점 선거는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도 선거 전에 작년 12월 정도에 이걸 안건을 상정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고 10월 달에 이제 뭐 본격 협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사실상 늦어졌던 부분이고 한 달 동안 또 협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물리적 환경이 안 됐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 그래서 2월 전에는 이 부분이 끝나야지만 한라나 저희나 서울대가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월 임시에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윤태학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학입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 우리 조원희 의원, 우리 김영군 의원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서울대 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서울대 유치를 성공적으로 되기를 사실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게 지금 아까 또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계획대로 우리 아까 이 주목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게 다 잘 된다면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경제 상황,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다면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우리 김인식 시장께서 분명히 2013년 4월까지인가요? 그 초중고 4개교 다 개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서울대 사실 우리 국내에서 최고 굴지의 대학이고 세계적인 대학이지만 믿지요. 그러나 그 경제 사정이나 사회 사정에 따라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완 장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완 장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은?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항상 그랬었습니다. 뭐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서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라가 경제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을 때 한라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라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몰아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저희 시에다 또 힘을 몰아주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시협약에 넣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라가 사업이 중간에 가다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시공권 포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 정책금융공사에서 보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실시협약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한라가 안 들어도 다른 앵코가 들어오든지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동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흐리허리하게 사업협약하고 실시협약 체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좀 믿으시고 저희한테 힘을 몰아주시면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언 안 하시는 의원님을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의원입니다. 서울대가 일반 대학하고 틀리죠, 단장님? 일반 사립대나 이런 일반적인 대학하고 서울대는 틀리죠?
그렇죠. 사립대하고는 뭐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지만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국립대 법인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죠. 뭐 준 국가기관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도 국가기관이죠. 예, 지방자치단체. 예. 예. 그러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는 게 쉽게 깨질 수 있습니까? 그 뭐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한쪽에서 어떤 그 일방적인 그 해지나 해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흥시에서 서울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을 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흥시는 많은 시민들이 교육 때문에 시흥을 떠난다고 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이 시의원 전부가 또 고민했을 거고 당연히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김윤식 시장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또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을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도 서울대 유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서울대에 유치 신청을 하게 된 게 2007년도입니까? 9년도입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도죠. 그러면 이미 김윤식 시장이 이 시정을 맡기 전에 이미 이 서울대 유치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대 유치 신청을 하게 된 근거가 뭐였습니까? 서울대학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을 목표로 글로벌 캠퍼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시흥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또 그 땅의 규모 그리고 각 9개 지자체에서 내놓는 그 서울대를 유치하기 위한 그 약속과 협약 내용은 우리 시흥시보다 제가 알기로는 월등했던 지자체도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대도 우리 시흥으로 유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교수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예, 예.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학교가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뭐 국제 캠퍼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연세 송도 캠퍼스도 글로벌 캠퍼스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본교하고 거리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캠퍼스를 잡는 것이 앞으로 서울대학교 세계 10대 대에 가는 부분이 가장 적절한 부지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저희 백오 신도시하고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지리적 여건 또 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 성장성을 판단해서 서울대도 우리 시흥시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들끼리의 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약 체결은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논쟁은 사실은 무의미한 논쟁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하는 일이라니까 만에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일을 안 된다고 가정해서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좀 어렵더라도 이 결과는 꼭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단장님께서 알고 있는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든 어떤 기관이든 간에 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런 그 비용과 소위 이 대학한테 특혜를 줍니까?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뉴욕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뉴욕의 블룸버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99년 동안 땅을 무상으로 줬었고 그 다음에
연 120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학 유치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뭐 두바이나 카타르, 싱가포르 뭐 여러 나라가 대부분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를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성공된 뭐 송도 캠퍼스를 들 수가 있겠고요. 외국에서는 뭐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의 송도에서도 연세대학교를 유치했죠. 예. 그 연세대학교 유치하는데 인천시에서 약 6,500억 원에 대한 그 지원을 했죠. 예. 예. 저희 시흥시도 국내 최고의 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또한 그 서울대가 우리 시흥의 시흥 캠퍼스로 이제 명칭을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 시흥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흥의 브랜드, 또 우리 지역의 상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이 교육 문제, 어느 정도는 우리 시흥시가 지금보다는 가일층 앞으로 큰 미래를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지역의 특성화와 산업의 한계, 그리고 대학과 연구 시설의 이런 집적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정부, 각계부처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 시와 시민, 시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쭉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까지 그 답변하는 것도 원론적인 답변이 실질적으로 딱 부러지게 답변 나온 게 없고, 아까 우리 조원희 의원이나 장재철 의원께서 3월 달에 하면 해도 안 되냐 하니까는 오늘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월 2일 날이 시장님 임기 이제 하는 날이죠. 3월 2일 날이 시장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연장해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 달에 지금 한다면 지금 그 3장 안에 한라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저희 절차를 다 진행한 부분인데, 저희 때문에 또 늘어진다 그러면 일단 신뢰가 아니, 그러게요. 저희가 3월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끼리 좀 더 토론을 해가지고 3월 초에라도 임시라도 열어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안을. 그 부분은 뭐 지금 충분히 또 토론도 뭐 접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민들 토론회에서 의견 나온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나 내부적으로는 토론은 이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처음에 우리 간담회 쪽에 처음에 평당 87만 원에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87만 원은 네. 제가 그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87만 원은 기억이 네. 없습니다. 87만 원 뭐 일부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지 저희 공식적으로 시에서 87만 원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또 그렇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면 안 되고 83만 원에 준 이유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또 그래요. 83만 원도 좋다 이거야. 확실히 우리 여러 동료들이 다 얘기했지만 서울대 병원이나 기숙형 캠퍼스가 오면은 우리는 다 찬성해요. 우리는 우리 새누리당이 서울대학교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니까 우리가 왜 반대합니까? 우리 시에서 100년의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적인데 그리고 굳이 오늘 이거를 해가지고 오늘 불민심한 일까지 일어나게 하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예, 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저희가
반성할 건 반성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그럼 29일을 그 전에 벌써 2월달 임시국회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28일을 딱 못 박아가지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날짜가 또 바뀌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조원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는 보장해 줄 수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에? 보장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보장해드릴게요. 해드렸고 지금 이 토론에 계속 해봤자 그 얘기예요. 더 새로운 얘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 본질이나 네.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됐다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뭐 굳이 뭐 이거 갖고 계속 토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회를 신청합니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 조원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국장님 아까 그 답변에서요, 사업 협약이 그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 한라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입니다. 그리고 SPC가 설립되기 전이고 민간 사업자 그 신분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 협약이 만약에 부결됐을 때 왜 우리 시흥시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뭐 시흥시가 책임진다는 말은 한라가 입장에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 뭐 한라에 하자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의회 동의가 만약에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힐 수도 있고 부결 쪽으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하셔서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부결됐어도 그 집행부에서 뭐 잘못해서 부결이 됐던 부분이니까 한라는 의회 동의받고 안 받고는 한라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시하고 사회회의를 했던 부분이지 한라가 의회 동의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저희한테 얘기할 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부결됐다 해서 뭐 책임질 소지는 없잖아요. 한라한테. 그러니까 의원님이 예. 책임진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가 저희한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자인 한라건설이 우리 시에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면 공동사업자 그 체결할 때 그건 잘못된 계약이죠. 공동사업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할 당시에 뭐 이명 계약이라든가 뭔가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된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그것이 배상 책임이 아니고 한라는 우리하고 얘기가 됐지 의회 관계는 저희가 한라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여기서 부결이 됐을 때 우리 시가 한라건설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땐 책임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책임질 거 없고요 시도.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그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셨어요. 우리 장재철 의원님도 그 질문하셨는데 꼭 오늘 처리 안 됐을 때 뭔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원장 의원이나 뭐 이제 또 똑같은 이제 그 제의를 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더 서울대 입장을 더 확실하게 알아본 후에 한 열흘 정도 후에 3월 초에 이거 다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지금 서울대 입장 충분히 하겠는데 열흘 있다가 서울대 입장이 바뀔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용은 다 결정된 내용이고 협약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죠. 열흘 있다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 서울대 입장은 계속적으로 표현이 됐고 문서가 왔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지 자꾸만 열흘 있다 하면 바뀔 거라고 그거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법적인 상식이 뭐 변호사나 이런 법률 전문가처럼 희박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도 지금 서울대가 만약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서울대가 책임질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실시 협약 단계에 가서 앞으로 이제 있을 8개월 후에 뭐 8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시 협약 단계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 서울대가 유치 안 해도요. 서울대 법적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서울대가 저희를 이렇게 협상하다 헌신사점 버리면 의원님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가만히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서울대가 꼭 뭐 책임을 뭐 지는 것처럼 아까 그 답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상태에서는- 시민들을 가지고 42만 시민을 서울대 가지고 놀았다면 서울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 그러니까요. 부분은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뭐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그 문구도 뭐 있긴 있어요. 기본 협약에 보면 예? 그 신의 성실의 원칙.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MOU 아니, 체결하고 의원 모든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 MOU 가지고 체결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MOU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협약 체결. 그다음에 서울대가 그 협약서 내용 쭉 보면은요. 무수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사정상 변경을 요청했을 때는 시흥시는 거기에 응해 주어야 된다. 요런 문구까지 넣기 때문에 서울대의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똑같이 된다니까 전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자, 더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